안녕하세요. 더 블랙 에듀 서동범 대표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저번 시간과 연결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입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성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학 입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시와 수시인데요. 자, 이 정시와 수시라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정시는 수능이고요. 수시는 내신으로 학교를 가는 거죠.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요. 정시라고 하는 거에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의 상위권 15개 대학교에 대해서 정시 비중을 40%까지 높여라 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시행이 됐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정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정시가 높아졌으니까 정시를 지금 미리부터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시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학교의 내신을 소홀히 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학교의 내신이 소홀해진다는 얘기는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수능이라는 것은 1학년 기준으로 2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혹은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절대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3년 뒤가 부모님의 환갑잔치입니다. 이 환갑잔치 준비를 위해서 3년 전부터 미리부터 준비해서 막 계획하고 짜고 열심히 하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 당에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계획이야 물론 해놓을 수 있겠지만, 내가 미래에 있는 일 자체는 가까운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상은 준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체계성이 잡히지 않는 고등학생이 정시를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지금부터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시를 준비할 거면 아예 재종반에 들어가라 라는 얘기들도 심지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정시 준비다라는 것은 미리부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시 준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확정하는 기준은 언제냐면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을 보고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내신을 가지고 가는 게 좋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를 겨울방학 때 결정해서 정시 대비를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정시도요,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이 들어간다는 게 그 점수적인 게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학생의 전공에 대한 적합성 자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기준으로요? 서울대를 기점으로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따라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신 자체를 아예 버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정시라고 하는 것은 40%로 늘어났지만 미리부터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정시와 수시, 즉 내신과 수능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셔야겠죠. 아이들이 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내신만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수능에 대한 내용까지 확장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한 요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학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신만을 위한 학원들이 많았다면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챙겨줄 수 있는 학원으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저희 더 블랙 에듀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챙겨주면서 아이들이 내신 기간에는 당연히 내신에 대한 공부들을 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커리큘럼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신에 대한 대비와 수능에 대한 대비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은 확실하게 명확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시가 있죠. 자, 수시는요, 내신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수시는 크게 나뉘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 논술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시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만 생각을 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내신 점수죠. 내신 점수가 잘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것도 또 나누자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크게 이렇게만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심화해서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 그 중에서도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게 주요 과목, 국영수, 과사 정도까지, 요 주요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 특별하게 그 과목 자체가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면, 혹은 서울대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적게는 국영수 3과목, 확장해서는 국영수 4과 5과목까지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안 나왔다고 큰일 나진 않아요. 그냥 성실하게 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보나 미술이나 체육 같은 과목들이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과 성적을 가지고 내신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생들이 다 전교 1등만 할 수 없죠. 점수 때는 높았다 낮았다 여러 가지로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전교 1등의 기준에서 가능한 최고의 수치를 뽑아보자면 내신 성적이 가장 좋은 건 누굴까요? 1이겠죠. 1이 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1만 나왔다는 얘긴데,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꾸준하게 그렇게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의 기본 평균적인 내신 성적을 비교해보면 1.1, 1.2, 1.3 정도까지 나와요. 자, 의대를 내신으로 가야 된다? 의대를 내신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의 뭐 1.1 정도의 라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가지고 의대를 들어가긴 굉장히 힘듭니다. 왜요?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과 있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학과에 나의 적합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학생부를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이 학과에 관심이 많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항공우주학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나는 우주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읽었던 코스모스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나의 꿈을 키웠고, 그리고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정말로 우주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했고, 스페이스X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러한 회사가 정말 있다면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학교, 너희 학과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내용들을 쭉 써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써주게 된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학생이 정말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싶구나. 이 학생이 정말로 꿈이 이렇구나.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학과에 맞는 학생이겠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대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중도 이탈률이에요. 중도 이탈률이 뭐냐? 중간에 빠지는 인원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건데, 옛날 같으면은 대부분 중도 이탈된 인원들을 좋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상시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들어온 학생이 꾸준하게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정시로 들어오면 어떻죠? 점수로 맞춰서 들어오죠.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에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합은 어떨까요? 입학사정관이 우리 학과,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원하는 학생을 적합한지 아닌지 성적과 더불어서 이 학생의 추이,
그리고 선택한 과목, 그리고 세특 사항을 통해서 이 학생의 관심도가 우리 학과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우리 학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럼 그런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는 것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미리부터 대비를 하는 게 훨씬 좋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종이라고 하는 관리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서 학기별, 분기별로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교과 과정 자체를 대비해주고 그거에 대한 세특 상황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아이들의 맞춤형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쌓여있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자, 그렇다면 이러한 준비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이 학생이 정말로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고 어떤 과목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진로로 연결되는지까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줘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해져 있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화시키면서 세특에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가주신다면 가장 최고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인 학생부 종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종합 전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화해서 제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술이죠. 자, 논술. 제가 수리 논술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언어 논술도 조만간 확장해서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능 점수가 잘 나오기는 하지만 내신이 안 나오거나 혹은 수능 점수 중에서도 국어와 수학은 잘 나오지만 다른 점수들이 안 나오거나 혹은 내신하고 수능이 둘 다 좋지 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술 전형 하나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왜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이 다 그걸 노리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요, 항상 논술로 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논술 플러스 정시입니다. 논술을 하면서 정시까지 같이 보거나 아니면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이다 라는 것을 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같이 보면서 상향과 하향을 통해서 가능한 학교를 잡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아이들 혼자서 못 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이 갭 자체가 굉장히 커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원래 1에서부터 5까지였는데 이걸 대비하지 않고 간다면 1하고 2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나마도 가능한 거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이 저희 더 블랙 에듀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아이들의 맞춤형의 상담,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1대1로 아이에 맞춰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블랙 에듀의 대표원장 서동범이었습니다.